안녕하세요. 오늘도 힐링의 숲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릴 박은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바삭한 낙엽이 이른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오후, 이성우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스했지만 공기는 제법 쌀쌀했죠. 성우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감기에 걸린 듯 잦은 기침을 했습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그의 주름진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아버님,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며느리 민지가 싱그러운 미소와 함께 차를 내밀었습니다. 민지는 언제나처럼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지만 성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을 읽어냈어요. 고맙구나, 민지야. 성호는 차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 후 큰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지도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었죠. 많은 재산은 아니었지만 그는 작은 상가 2채와 15억 상당의 아파트, 그리고 하나의 생명보험을 조용히 유지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자리를 떠나자 성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산책로에는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이 여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가진 것들이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아들 동현과 며느리 민지, 그리고 성호가 둘러앉았습니다. 동현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민지는 그 이야기에 호응하며 웃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정기검진 날이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민지가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나 혼자서도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아버님. 혼자 가시다가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요즘 기침도 자주 하시잖아요. 민지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는 듯 했지만 그녀가 동현과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을 성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성호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죠.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미소가 그리웠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성호는 중얼거렸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가족의 모든 결정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홀로 남겨진 성호는 늘 외로움과 싸워왔죠. 밤이 깊어가는 시각, 성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가려 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열려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보험금은 최소 10억은 넘지. 그것만 받아도 우리 인생 바뀐다. 민지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가 요즘 기침 자주 하시잖아. 슬슬 준비해야지. 동현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성호는 문 앞에 서서 얼어붙었어요. 물을 마시러 가려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신의 자식과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심장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온 성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침묵을 지켰고 방 안에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는 결심했습니다. 말없이 그저 미소만 지으며 살았던 지난 날들은 이제 끝났어요. 눈물이 그의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성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다음 날의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성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어요. 그는 곧바로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어 필요한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와 동현의 대화가 그의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울려 퍼졌죠. 아침 식사 시간, 성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민지가 차려준 아침상을 앞에 두고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동현은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민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간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병원 가시는 거 제가 모시고 갈게요. 11시에 함께 나가요. 민지가 밝게 말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오늘은 내가 먼저 나갈 일이 있어. 병원은 혼자 갈 수 있으니 걱정 말거라. 어디 가세요? 동현이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옛 친구를 만나러. 요즘 나이 드니 벗들이 자꾸 그리워지는구나. 성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지와 동현은 그저 평범한 대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성호의 눈빛에 서린 결의를 알아채지 못했죠. 동현은 출근하기 전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민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집을 나선 성호는 곧장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김 중개사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성호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내 재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상가 2채와 아파트 모두 매각하고 싶어요. 김 중개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 상가들은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좋은 물건인데 때가 왔다고 생각해서요. 성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중개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부동산 일을 하며 사람들의 사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나온 성호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퇴직 전 회사 법무팀에서 만난 정 변호사는 그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성호 씨, 무슨 일이시죠?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재산을 처분하고 싶어요. 그리고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는 정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식과 며느리의 대화, 그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계획까지요. 정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한번 이렇게 하면 돌이킬 수 없을 텐데요. 정 변호사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성호는 확고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합니다. 내 자식이 내 죽음을 기다리는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병원 검진을 마친 후 성호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은행원은 그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놀랐지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었어요. 생명보험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저녁 무렵 성호는 인명의 기부재단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재단 관계자는 그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성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호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였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성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민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동현은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성호는 방에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모아온 사진과 추억의 물건들, 꼭 필요한 것들만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성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민지와 동현은 그저 그가 피곤한 것으로 생각했죠. 식사를 마친 후 성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좀 일찍 나가볼게.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 성호가 말했어요.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그날 밤 성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죠. 이튿날 아침 성호는 동틀 무렵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는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단 한 장의 메모를 남겼죠. 조금 쉬고 오마. 연락하지 마라.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호는 문을 열고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공간, 가족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선 성호는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라탔어요. 택시 기사는 그의 짐이 적은 것을 보고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행 가시나 봅니다. 성호는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오래된 여행이죠. 택시는 도시를 빠져나가 시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성호의 눈에 새롭게 들어왔어요. 마치 처음 보는 세상처럼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정 변호사와 약속한 장소였어요. 작은 카페에서 정 변호사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 변호사가 말했어요. 상가 두 채는 어제 계약이 완료되었고 아파트는 내일 최종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돈은 말씀하신 대로 기부재단 계좌로 이체될 예정입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영상 편지는? 정 변호사는 작은 USB를 꺼내 건넸어요. 원하신 대로 한 달 후에 아드님께 전달될 겁니다. 성호는 USB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녹화한 영상 속에는 그가 아들 부부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들이 담겨 있었어요. 분노도 원망도 없이 담담하게 말한 진심이었습니다. 앞으로 연락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 변호사가 물었어요. 성호는 새로 산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모든 번호를 바꿨어.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거야. 두 사람은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마쳤고 성호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그가 미리 알아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작은 전원주택을 월세로 계약해 두었습니다. 주변에는 논과 밭이 있어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죠. 버스를 타고 마을로 향하는 동안 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는 70여 년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중이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성호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 주택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그는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이 그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마을 이장님께도 인사드렸으니 이웃들이 잘 도와드릴 겁니다. 중개인이 말했어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용히 지내볼 생각입니다. 중개인이 떠난 후 성호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져온 짐이 적어 금방 정리가 끝났습니다. 벽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만 걸었어요. 다른 가족 사진은 모두 서울에 두고 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마을 슈퍼에 가서 간단한 식료품을 샀습니다. 슈퍼 주인은 낯선 노인에게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어요. 이 마을에 이사 오셨나 봐요? 슈퍼 주인이 물었습니다. 성호는 미소 지었어요. 네, 오늘부터 여기서 살게 됐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가족은요? 순간 성호의 미소가 흔들렸지만 그는 곧 담담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요. 슈퍼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미소로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간단한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직접 요리한 음식이었어요. 조용한 식탁에서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마당으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당신이라면 내 결정을 이해해 주겠지. 성호는 중얼거렸어요. 시원한 밤바람이 그의 대답인 듯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걷던 산책로를 다시 걷고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고 그들 앞으로 밝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성호는 달구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안개가 자욱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울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서울 성호의 아파트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퇴근한 동현과 민지는 집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안 오셨나 봐. 동현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어요. 민지는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셨으니 곧 오시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성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가자 동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방을 확인해 보니 평소 사용하던 물건들이 몇 개 사라져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 동현이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행 가실 것처럼 짐을 꾸리신 것 같아. 민지는 거실을 살펴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를 발견했어요. 여보, 이거 봐. 조금 쉬고 오마. 연락하지 마라. 동현은 메모를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지? 아버지가 왜 갑자기?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냥 나간 게 아니야. 무언가 눈치챈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어요. 동현은 곧바로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대화를 들은 걸까? 동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동현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버지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성우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이상해. 아버지의 친구들도 모른다고 하시네. 동현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일단 은행에 가봐. 통장이라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동현은 서둘러 아버지가 주로 이용하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아버지의 통장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성호 고객님의 계좌는 어제 모두 해지되었습니다. 동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네, 고객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모든 계좌를 정리하셨습니다. 이체 기록을 보니 대부분의 금액이 익명의 기부재단으로 이체되었네요. 동현은 충격에 빠져 은행을 나왔어요. 곧바로 그는 아버지가 소유한 상가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네, 이 상가는 어제 새로운 주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관리인의 말에 동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동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민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정리하셨어. 통장도 상가도 다 없어졌어. 민지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게다가 대부분의 돈을 기부재단에 보내셨대. 우리한테는 한 푼도. 민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동현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가끔 법률 상담을 받던 정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죠. 해당 재산은 현재 기부 처리되었습니다. 접근 권한 없습니다. 정 변호사는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성호님의 행방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현은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었어요. 민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조용히 있었으면 됐잖아. 민지가 소리쳤어요. 그날 밤에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동현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대화가 모든 상황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성호는 의도적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그들에게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명보험도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아파트 매각 절차도 이미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셨지? 동현은 경외감마저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민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당신 아버지, 우리보다 한 수 위였네. 우리가 뭘 계획하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거야.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파트에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 기대했던 상속이 모두 사라졌다는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죄책감이 그들을 짓눌렀어요. 동현은 매일 밤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흔적을 찾았습니다. 혹시 숨겨둔 메모나 단서가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요. 하지만 성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떠난 것입니다. 한편 민지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 같이 아파트가 팔리면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했어요.
그들의 수입만으로는 서울에서 비슷한 규모의 집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지가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동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선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야겠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찾아서 뭐하게?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아버지는 우리에게 실망하셨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신 거야. 그들의 대화는 공허하게 흘러갔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가정은 이제 불신과 후회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어요. 동현과 민지의 관계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은 매일 밤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보려 인터넷을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성호는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늦가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서울의 아파트. 동현과 민지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 거처를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매각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고 그들에게는 한 달의 유예 기간만 남아 있었어요. 다음 주까지는 새 집을 구해야 해. 동현이 부동산 앱을 보며 말했습니다. 눈에 띄게 야위어진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옷장 앞에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괜찮아. 어차피 둘이 살 거잖아. 두 사람의 대화에는 예전의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그들의 꿈과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죠.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이 가져온 결과를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동현이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근 들어 회사 일에 집중하기 힘들었고 상사에게 몇 번 주의를 받은 상태였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우편함에 빨간 등기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무슨 우편물이지? 동현은 봉투를 꺼내 확인했어요. 발신인은 정 변호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소식일까? 또 다른 나쁜 소식일까? 불안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지야, 이것 좀 봐. 동현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했어요. 아버지 변호사한테 온 우편물이야. 민지는 부엌에서 나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뭐지? 빨리 열어봐. 동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USB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성호님의 지시에 따라 한 달 후 전달하는 영상입니다. 반드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동현은 바로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화면 속 성호는 조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배경은 낯선 곳이었어요. 그는 목을 가다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동현아, 민지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한 달이 지난 시점일 거다. 너희에게 갑작스럽게 사라져서 미안하구나. 성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어요. 내 자식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는 순간 모든 건 끝난다. 동현은 화면을 보며 몸을 굳혔습니다. 민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숨을 멈췄어요. 그날 밤 물을 마시러 나가다가 너희 대화를 들었다. 보험금을 받아 인생을 바꾸겠다는 말. 내 기침 소리를 듣고 슬슬 준비해야 한다는 말. 성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다.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그리고 딸처럼 여긴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랬다. 동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지는 소파에 앉아 어깨를 떨었습니다. 너희에게 줄 건 더 이상 없다. 내 모든 재산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다.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 적어도 선한 일에 쓰이길 바란다. 성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 나를 찾지 마라. 찾아도 소용없다. 이미 모든 연락처를 바꾸었고 아무도 내 위치를 모른다. 그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담담한 어조였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이것뿐이다. 욕심은 언제나 사람을 파멸시킨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관계에서 온다. 내 삶을 돌아보니 그것만큼은 확실하더구나. 성호는 화면을 향해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작별이다. 건강하게 살아라.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동현과 민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오랜 침묵 끝에 동현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화장은 눈물로 번져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동현은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무렵의 서울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는 문득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운동회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달리던 모습, 아프면 밤새 간호해 주시던 따뜻한 손길,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시던 모습. 아버지를 찾아야 해. 동현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용서를 빌어야 해.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찾을 건데? 아무런 단서도 없는데. 동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아무런 단서가 없었어요. 성호는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떠났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방법이 없었죠. 적어도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달라져야 해. 동현이 마침내 말했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교훈이야.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요.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는 마치 성호의 마지막 인사처럼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동현은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눈물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동현과 민지에게 시간은 무겁게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영상편지를 본 후 사흘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충격과 후회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살아온 아파트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동현은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전에 아버지가 자주 가던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영상편지 속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이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를 어떻게든 찾아야 해. 동현은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현은 민지에게 말했어요. 나 내일 휴가 냈어. 아버지 찾아볼 거야. 민지는 짐을 정리하다 멈춰서서 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찾을 건데? 단서도 없는데. 변호사 사무실부터 다시 가볼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매각하신 상가들, 은행, 어딘가에는 흔적 있을 거야.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사람들이 알려줄 것 같아. 아버님이 철저하게 비밀로 하라고 하셨을 텐데. 그래도 해봐야 해. 동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께 직접 용서를 구하고 싶어. 이튿날 동현은 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변호사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성호님의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요, 저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동현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정 변호사는 잠시 동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정보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성호 님께서는 안전하게 지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은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어디선가 안전하게 지내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요. 다음으로 그는 아버지가 상가를 매각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도 비슷한 대답을 들었지만 중개사는 한 가지 힌트를 주었습니다. 직접적인 정보는 드릴 수 없지만 이성호 님께서 시골 쪽으로 관심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도시와는 반대되는 환경을 찾으셨어요. 그날 저녁 동현은 민지에게 알아낸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아버지가 시골로 가신 것 같아. 한국의 시골이 얼마나 많은데 구체적인 지역은 모르는 거지. 민지가 물었어요. 동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단서는 생겼어. 내일은 아버지가 자주 가셨던 은행을 찾아가 볼 거야. 은행에서도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담당 직원이 사적으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성호님께서 마지막으로 거래하신 내역을 보면 충청도 지역의 한 은행으로 소액 송금을 하셨더군요.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단서가 생겼습니다. 충청도. 그래도 충청도 전체를 돌아다니며 찾을 수는 없었어요. 동현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들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무언가 언급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마침내 아버지의 골프 동호회 친구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성호가 몇 달 전에 충청남도 쪽 전원주택에 관심 있다고 물어본 적이 있었지. 특히 논산 근처 조용한 마을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논산. 이제 목적지가 좁혀졌습니다. 동현은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지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녀도 조금 밝아진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럼 주말에 논산으로 가볼까? 민지가 제안했어요. 둘이 함께 아버님을 찾아보자. 동현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민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거든요. 정말 너도 같이 가고 싶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변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주말이 되자 두 사람은 논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부동산 중개소를 돌아다니며 70대 노인이 최근에 이사 온 전원주택을 찾아보았어요. 여러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한 중개인이 기억해냈습니다. 네,
몇 달 전에 서울에서 오신 연세 드신 분이 계셨어요. 마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을 월세로 계약하셨죠. 마을 이름은 화산리예요. 동현과 민지는 희망에 부풀어 화산리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마을 슈퍼에 들러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노인분이 계신가요? 몇 달 전에 이사 오셨을 텐데. 슈퍼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 할아버지 말씀하시는군요. 마을 끝쪽 작은 전원주택에 사세요. 조용하고 친절한 분이시죠. 동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슈퍼 주인의 안내를 따라 그들은 마을 끝자락의 작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고 문 앞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아버지가 만나주실지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마침내 동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성호가 나타났어요. 그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날씬해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아버지는 방문객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냥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성호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마당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들어오렴. 성호가 마침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동현과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대화의 시작, 어쩌면 용서와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동현과 민지는 아버지의 새로운 삶의 공간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창가에 놓인 화분들, 그리고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성호는 두 사람을 소파에 앉히고 직접 차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동현이 어색한 침묵을 깨며 물었어요. 성호는 차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석 달 정도 됐구나.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꽤 편해졌다. 민지는 땅바닥만 바라보았어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아버님의 눈을 마주하기 힘들었습니다. 성호는 그런 민지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어떻게 나를 찾았니?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동현은 자신들이 어떻게 단서를 모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성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비쳤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동현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동현의 목이 메었습니다. 민지도 고개를 들어 성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기 힘든 일인 줄 알지만 그래도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성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너희 대화를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그렇게 키운 자식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지. 성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아픔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했다.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그 욕심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거지. 너희가 실수했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구나. 동현과 민지는 아버지의 말에 희망을 느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대화의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어? 성호가 물었어요. 동현은 그들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는 것,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것,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까지요.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도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이지.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처음의 어색함은 서서히 녹아내렸고, 대화는 점점 편안해졌어요. 저녁이 되자 성호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찌개와 반찬들이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가 차려주신 밥상에서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아버지, 서울로 돌아오시면 어떨까요? 식사를 마치고 동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했어. 이곳이 내게 맞는 곳이란다. 민지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럼 저희가 자주 찾아뵈어도 될까요? 성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끔씩은 괜찮겠구나. 그날 밤 동현과 민지는 인근 여관에 묵기로 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호의 집을 나서기 전 세 사람은 마당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별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여기 와서 처음 본 별하늘이 정말 아름다웠단다.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 같았지. 동현은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편안해 보였어요. 아버지가 이곳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동현이 물었어요. 성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단다. 늦게 알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성호는 두 사람을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동현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아버지.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셔서요. 성호도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래, 건강하게 지내거라. 민지도 용기를 내어 성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실수하고 배우는 거란다. 앞으로의 삶이 중요하지. 버스가 도착하고 동현과 민지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버스 창문을 통해 그들은 손을 흔드는 성호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성호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것은 큰 전환점이었어요. 용서를 완전히 받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은 열렸습니다.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온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민지가 말했어요. 아무 말 없이 떠날 줄은 몰랐어.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생겼어. 아버지께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셨으니까. 그날 밤 동현은
아버지의 영상편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감정으로 봤어요. 분노와 원망 대신 이해와 감사의 마음으로요. 영상 속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욕심은 언제나 사람을 파멸시킨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관계에서 온다. 동현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그 교훈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전원주택의 마당을 비추는 아침, 성호는 일찍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곳에 정착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던 시골 생활도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일부가 되었어요. 손에는 흙이 묻어 있고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텃밭에는 열무, 상추, 고추, 토마토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자신이 직접 기른 채소들을 이웃과 나누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도시 노인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그를 마을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성호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옆집 초등학생이 등교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성호는 손을 흔들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래, 학교 잘 다녀오렴.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아이가 사라진 후 성호는 마당 한켠의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들과 푸른 하늘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선택에 감사했어요. 동현과 민지는 2달에 한 번씩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성호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진 않았지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어요. 오후 성호는 마을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동네 노인들과 함께 바둑을 두는 날이었어요.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장님의 권유로 시작했고 이제는 고정 멤버가 되었습니다. 성호 씨, 오늘은 내가 이길 거야. 김 노인이 웃으며 바둑판을 준비했어요. 성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제가 요즘 인터넷으로 새로운 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성호가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났어요. 노인들은 종종 그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인터넷 뱅킹 방법을 물었고 성호는 기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둑을 두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중 옆자리에서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성호 씨, 자식은 없으세요? 순간 성호의 손이 멈칫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이제 그는 이런 질문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응, 있었는데 이제 없어. 성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호의 과거에 대해 캐묻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저 현재의 그를 존중하고 함께 지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성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텃밭에서 오늘 수확한 채소로 간단한 저녁을 차렸어요. 밥을 먹으며 그는 내일 있을 동현과 민지의 방문을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지가 임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온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될 건가? 성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라면 어떤 조언을 해줄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성호는 별빛에게 물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바람만이 그의 질문에 대답하듯 살랑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성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 그는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손주를 갖게 될 소식에 마음이 설렜어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옛 상처를 넘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리고 성호는 문을 열었어요. 동현과 민지가 환한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민지의 배는 아직 눈에 띄게 불러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광채가 있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동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성호는 미소로 대답했어요. 어서 와라. 오늘은 내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단다. 세 사람은 함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방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어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단다. 축하한다. 동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용서와 화해, 새로운 시작. 이 모든 것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성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새싹들이 돋아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시 시작된다는 자연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아지겠지. 성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햇살 내리쬐는 마당에 앉은 세 사람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따스한 분위기만은 전해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 마당의 꽃들이 살랑거렸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가족이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한 치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호의 조용한 결단은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도 가져다 주었어요. 침묵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 그들은 서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마지막으로 성호의 편안한 미소를 비추며 천천히 페이드 아웃됩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나 상처가 없었어요. 그저 평화와 수용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나긴 여정 끝에 그는 마침내 진정한 안식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마당을 비추는 햇살처럼 그의 마음에도 따스한 빛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